안녕하세요. 송영TV의 송영욱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주가 폭락으로 다들 손해보고 있는데 주가가 폭락해서 이익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개념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공매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할 거 아니냐, 그래서 떨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공매도란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매도라는 것은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란 것은 내가 100주를 매수했다 그러면은 매수한 범위 내에서 100주를 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는요, 100주를 매수하지 않았는데도 100주를 팔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지 않은 상태인데 매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그럼 언제 활용하느냐?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해서요, 그 떨어진 만큼 차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가가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떨어지면 5,000원을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매도를 활용하면은 그 떨어진 5,000원만큼 이익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활용하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공매도 규제라고 해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3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해지겠죠.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도 전략을 활용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 계속 손해만 볼 것이냐, 아니면 나는 떨어지는 것을 잘 활용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에 서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개인입니다. 홍길동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을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그 1억 원으로 사업하는데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사업을 했더니 1억 5천만 원을 회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1억 원은 상환하고 5천만 원은 남게 되는 거죠. 5천만 원은 남게 됩니다. 물론 대출이자가 좀 더 들겠지만 이자 부분을 여기서 계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1억 원을 차입해서 1억 원을 잘 투자한 다음에 1억 5천만 원을 만들어서 1억 원은 상환하고 5천만 원은 차익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5천만 원을 남긴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가 있죠. 증권사에서는 주식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하나 팔아가지고 그게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이익을 내고 싶은데 지금 주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A주 주식이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는 떨어질 때도 이익을 먹게 하는 방법이 공매도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A주 만주를 단가 10,000원에 차입을 했습니다. 1억 원어치를 차입을 했습니다. 돈 빌리듯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린 겁니다. 차입해서 그 10,000원짜리 A 주식을 바로 10,000원에 팔았습니다. 10,000원에 차입해서 10,000원에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은 1억 원이라는 돈이 생기겠죠. 그런데 홍길동의 예상처럼 A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000원으로 떨어지면은 홍길동은 다시 이 5,000원에 만주를 매입합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10,000원에 나는 팔았으니까 5천만 원의 이익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만주를 증권회사에 상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 받았던 거 다시 만주를 상환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상환할 때는 A 주식의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돈은 5천만 원 들었지만 주식은 어쨌든 만주 상환하면 되는 거니까 이 만주 상환하고 홍길동은 5천만 원이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요거 주식 빌릴 때 그 주식 빌리는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그건 내겠지만은 이 5천만 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매도를 통해서 홍길동은 그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바로 공매도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특징은 주식을 차입해서,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닌데 돈을 빌리듯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한 다음 그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가지고 매도한 주식 수량만큼 다시 빌렸던 거 갚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차익이 생기는데 그 차익이 바로 그 공매도로 인한 차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공매도로 인한 차익은 반드시 주가가 떨어져야지 이익이 나고 반대로 올라버리면 손해가 나겠죠. 만약에 10,000원에 차입해 가지고 10,000원에 팔았는데 그 주식이 만약에 15,000원 올라버렸다 그러면은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되고 올라가 버리면은 오히려 손해가 나게 됩니다. 공매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식을 차입해야 되거든요.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공매도 하기 전에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이 어떤 증권사에서 주식을 차입해 가지고 증권시장에서 공매도해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데, 이럴 때 요 개인이 증권사에서 주식을 차입하는 것을 대주거래라고 합니다. 대주거래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 증권사나 은행이 또 공매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기관 투자가는 예탁원이나 증권금융원으로부터 주식을 빌리게 되는데요. 빌려서 이제 증권시장에 공매도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 기관 투자자가 하는 주식 차입을 대차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하기 전에 주식을 반드시 차입하는데, 개인이 차입하면 대주거래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관이 만약에 주식을 차입하면 대차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대차거래가 사실은 투자할 때 중요합니다. 대차거래가 많다는 건요, 곧 공매도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공매도 위험이 있다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차거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HTS나 MTS에 보면은요, 대차거래가 많은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차거래 상위 종목을 한번 보시고 거기서 내가 혹시 투자한 종목이 대차거래가 많은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주식을 추천했는데 그 종목 대차거래 상위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은 일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차 거래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 겁니까? 기관 투자가 공매도 하려고 주식을 차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차 거래 상위 종목은 앞으로 공매도 가능성이 크고, 공매도가 있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선택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조회한 그 대차거래 상위 종목 1위 그 다음날 주가를 봤더니 다음날 10.67%나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매도가 많아지면 이렇게 크게 손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대차거래가 많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피하는 게 좋겠다. 물론 대차거래가 많다고 해서 그 종목이 나쁜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대차거래 많은 종목 중에서 우량한 종목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목의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든지 또 시장에서 나쁜 악재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은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이렇게 대차거래를 통해서 공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거래가 일단 많다 그러면은 공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대차거래 상위 종목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종목을 선택하면은 단기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요, 주가락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공매도 상위 종목도 증권사 HTS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가 혹시 투자한 종목 중에 상위 종목이 있는지, 또는 누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조회해봤더니 공매도 상위 종목에 해당된다, 그런 종목은 피하는 게 좋겠죠. 공매도 상위 2위였던 종목에 그동안 추이를 봤더니 지금 차트에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공매도 규모거든요. 근데 공매도 규모가 빨간색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공매도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공매도 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매도 물량이 점점 커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점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공매도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공매도량이 점점 많아지면 이런 종목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매매 타이밍은 이 물량, 이런 공매도량이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의 단기 활용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매수할 때는요, 반드시 대차 거래, 그다음 공매도 규모가 증가하면은 그 주식은 매수를 잠깐 보류한다, 또는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내가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종목의 대차 거래가 점점 증가한다, 그랬을 때는 이거 떨어질 줄 모르니까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평가된 미보유 주식,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은 대주거래, 공매도 해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공매도 여부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 투자하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공매도는요, 일시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5년, 10년 길게 투자하시는 분이잖아요. 오히려 공매도 시점에 이런 분들은 주식을 조금씩 사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좀 단기로 보느냐,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공매도 전략을 이용해서 떨어질 때도 이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길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공매도에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하게 좋은 종목이면 사가시는 전략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공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유의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공매도 전략을 트레이딩 과정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도 되지만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좋은 종목을 오래 가져가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